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국민의힘 친한계 탄압 나섰나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아직 이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딱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권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단장님부터. 예. 우선은 그 김종혁 전 의원이 전 그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특히나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무슨 망상을 퍼뜨리는 바이러스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질환자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먼저 좀 정리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순서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는 사실은 그 과거의 드루킹 사건처럼 이게 형사 문제적인 소지도 있고 그리고 벌써 발생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면 저는 나머지 문제들도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와중에 이런 그 장동혁 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있으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징계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뭐랄까 정치력이 분산된다고 할까?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그거 하나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뒤로 가고 있는 사이에 뭐 7대3 저기 그 공천과 관련한 문제나 이런 게 새롭게 떠오르면서 사실은 뭐 그 친한동훈계와 다른 그 의원들과 뭐 일종의 공통의 목적 같은 게 생기는 것처럼 전선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장동혁 지도부가 대응하기에는 좀 그 전선이 넓게 분산되는 효과까지도 발생되면서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지금이라도 먼저 풀어나가야 될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부터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런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자르고 붙이느냐와 붙이고 자르느냐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의 문제가 더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다. 예. 그런데 이게 그 간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김종혁 전 최고 문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두 건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처리하면 김종혁 전 최고의 문제는 사실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력을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순서가 1, 2로 가는 거를 2, 1로 좀 이게 더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정무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행정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당 내에서는 좀 눈에 가시 같긴 하겠죠. 왜냐하면 당 지도부랑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해내면 당 내부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당이 이걸 2년 동안 당원권을 정지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문제가 왜 큰 거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징계 절차 발정 경고하고 끝냈던 사안인데 예.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차이가 뭐가 아직까지 2차 윤리위원장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윤리위원회에서 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리위원회에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당 지도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징계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명징하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징계라는 칼날을 가지고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그 정도의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는 헌재를 부수자고 얘기했어요. 예. 헌재를 부수자고 얘기하면 반헌법적인 발언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한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징계 절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징계가 매우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나중에 윤리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 내부에서 이거 친한계를 또 배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앞으로 큰 갈등이 좀 국민의힘 내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당장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윤리위가 당무감사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면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TV조선 단독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의원 107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 당무감사위의 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혹시 보면은 이게 친한계와 그 나머지 의원들 간의 설전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단장님? 아무래도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전선을 너무 넓게 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굳이 뭐 장동혁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를 옹호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약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이 이슈를 그냥 그런가요? 땡겨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7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일어나는데 안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그런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다가 정말 물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는 뭐 그런 격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진영 결집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도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그렇게 해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보수당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태도, 그게 약간 병폐가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민감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나 그거를 조금 터트려가면서 가야 될 수 있는 거를 그게 피부 안에서 깊이 골마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터지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설전이 오고 가는 거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반대하는 이야기 반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만 오히려 이 노선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노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전열 정비가 국민의힘이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이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대 감정들이 좀 섞인 그쵸 설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왜냐하면 주셨네요. 찐윤이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뭐 친한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오세훈, 박형준 뭐 이런 그 단체장들 쪽 사람들도 한동훈 계하고 원래 섞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것이 단순히 뭐 한동훈 계나 아니면 그런 쪽에 대한 옹호론으로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그 밑에 복잡한 계산이 있을 수 아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1월 비대위설, 2월 비대위설 계속해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설전이 오갈 정도면 내분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제가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김상욱 의원 얘기에 의하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본인의 계획이 있다.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가 내년 1월 이전에 친한계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징계위를 통해서 정리한다. 1차로. 1차가 정리가 되고 나면 TK, PK 지역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기득권이나 토 세력들을 바꿔낸다. 촉과내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로 얘기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일정하게 예를 들면 태도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당을 이런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첫 시발이 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인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이게 징계가 된다. 지금 장동혁 누구죠? 이번에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하면 제명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달쯤에 당원권 정지 3개월만 나와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친한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윤한홍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직접 장동혁 대표가 옆에 있는데 대놓고 비판을 한 건 뭐냐면 우리까지도 속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동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한 측에서는 말한 것처럼 집토끼를 지킨 다음에 중도로 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휴지기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한계를 내쫓고 TK, PK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계속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 계획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던 것대로 간다면 저는 내용이 심각할 거다. 그럼 심각하면 두 가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체제가 깨지거나 아니면 친한계가 완전히 밀려나게 되거나 아니면 TK, PK 같은 경우 공정권을 문제로 하면서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입장을 바꾸거나 그렇게 돼서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죠. 내려지고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그렇죠. 상황이었을 때 이때도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파열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한동훈 단계 논란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지선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는 측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권 정지 3개월만 되면 공천이 한 4월이나 5월에는 다 결정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2, 3월 달쯤에 다음권 정지가 만약 결정이 된다. 3개월이라도 결정이 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걸 계속 고리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번 당원권 정지 2년을 딱 때린 거는 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장난 아니야?라고 하는 경고성이다. 일종의 예를 들면 밑틀막 협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이제 그쪽 사정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선거랑 결합되게 되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선거에.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을 줄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명분 싸움에서 어떤 이제 그런 면붕들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감정이 굉장히 치달았다라고 느껴진 게 언제냐면 지난 15일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인용을 하면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그러니까 이게 들이받는 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고 그 임자가 있는데 그 임자는 한동훈 전 대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들이받는 소가 있는데 한번 그렇게 들이받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도 또 조심을 시키지 않으면 그때 또 그런 유사한 사고가 나면 임자 그러니까 주인까지 같이 그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예.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뭐 아까 뭐 굳이 뭐 먼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해가지고 당무감사위에서 2년의 공고를 한 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는 2년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몇 년 해야 되느냐? 그러면 2년 다음에 자연스럽게 3년밖에 없어요. 근데 3년이다. 3년이면 이번에 지방선거를 못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다음 총선을 못 나와요. 네, 국힘으로서는 못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국힘으로서는 아니 그 지방선거 응감생신 지방선거 꿈도 꾸지 마는 건 당연한데 네. 총선에도 다음 정기 총선에도 나올 또 생각하지 있는데. 말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예를 들어 뭐 당원 게시판을 3년 했는데 사람들이 김종혁 전 최고도 2년 했는데 3년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지지세가 몰리면 예.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좀 더 세게 이렇게 멘션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순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민주주의라고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제 강하게 또 어필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네.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전 그렇다면 이 싸움은 여기 얘기했던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얘기했으면 본인도 거기에 맞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1월달,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어떤 계획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월달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현까지
선고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예,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모든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미 지금 이번에도 유죄라고 위헌 위법적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예.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와 친한계들을 내치면서 장동혁 체제가 간다라고 얘기하면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이미지, 부정선거를 본인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그 전략적 방향 자체가 국민들 또는 중도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 호소력이 없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 자체가 대부분 ARS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차이, 전화면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1월, 2월, 3월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면 장동혁 체제는 필패의 체제가 될 그렇죠. 수밖에 예. 없는데 전혀 궤도 수정을 안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당 내부에서 뭐 비대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당의 존립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그 싸움까지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1월 달에 어떤 판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월 정도는 해야 2, 3월에 정리를 할 수 있고 2, 3월에 정리가 돼야 선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지명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기를 예. 제기한다라고 하는 예. 건 또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윤리위원장도 장동혁 대표가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는 윤리위원장이 누가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의 이미지 윤리위원장이 결정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장 임명 절차에 누가 됐냐에 따라서 파열음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1월에 뭐 궤도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선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그게 갸웃한 게 그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민수 최고위원이 맡았고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공통점이라면 이제 반한이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던 인물들인데 이것도 보면 일단 장동혁 당대표는 친한계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것은 일단 굉장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로서는 궤도 수정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결심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게 아울러서 가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변론으로 예. 하고 아울러서 가게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되는 순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가게 못하게 하는 그 트랙을 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 모르겠지만 이게 늦어지면서 사실은 그 불필요한 그런 것 저는 정치에서는 이런 소란스러운 민주주의의 정치라는 건 원래 접시 깨지는 소리도 나오고 별소리가 예.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 접시 깨지는 소리 날 때 접시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접시 붙이는 소리 날 때는 접시 붙이는 소리 때때 맞춰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이게 그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장동혁 지도부가 인식하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전력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나 그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나 이런 거는 뭐 명약관화한 거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분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게 뭐 주특기가 전혀 엉뚱한 걸 한 게 아니라 원래 거기서 연구위원 또 했던 일을 하는 거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통 보수 우파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적임자가 김민수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예. 근데 또 지선 앞두고 이런 결정이 옳은 결정이냐? 왜냐하면 굉장히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강한 극우적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곱게 보는 시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영화에 그런 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많은 의원들을 경청하는 것 같지만 방향은 정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앉힐 수 있지? 제가 거의 국민 먹통위원장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총기살 즉시 사살이라고 사살할 수 있다는 했죠. 얘기를 예. 하는 사람이 앉아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얘기하면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장해찬 지금 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됐습니다만 탈당했던 인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탈당했던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갖다 옹호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 사람은 소위 지금 극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극렬한 주장인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있는 입장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앉히는 모습. 그다음에 탈당을 했던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김건희와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을 거기 앉히는 모습을 보면 가는 길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하는 계획은 의원들을 만나면 소통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한 번 정도 만나주는 거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요식행위다. 그렇죠. 예. 아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임명권의 문제나 본인이 하고 있는 발언 오늘 발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처벌받아야죠라고 얘기한 건 소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큼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친한동 훈계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작살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 계획은 빠른 거죠. 그럼 빠른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싸움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소위 친윤계들 과거 친윤계들 같은 경우가 아마 저는 반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선거하기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진짜 다른 나라에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예.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 그냥 권력을 쥐고 가겠다 끝까지 선거와 무관하게라고 저희가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정치권에서 한 30년 굴러 먹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당권을 쥐고 가겠다. 선거에 지더라도라고밖에는 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는 지선 거죠.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장동혁 당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제 최근에 재선 의원들, 삼선 의원들 만나면서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좀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또 나오는 얘기가 또 당명 개정이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저는 당명에 대한 개정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그러면 100% 만족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당명 개정이라는 게 불필요한 논쟁이 너무나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가 당명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제 이념이나 철학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당명이냐? 그게 없는 당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눠요. 옛날에 예. 자유한국당은 자유라는 그런 그렇죠. 이념이 들어가요. 예. 한나라당은 그런 이념이 안 들어가고 좀 모호한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써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쓰죠. 예. 국민의힘 전에는 미래통합당이죠. 통합은 또 약간 이념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가치 이념적인 단어가 들어갈 때 그때는 뭐냐? 우리 지지세를 강하게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그 이념과 가치가 들어가는 단어를 쓰는데 예. 특히나 이제 뭐 우리 공화당처럼 공화 이런 것처럼 더 오른쪽으로 가는 정당은 가치 이념을 더 내세웁니다. 근데 보수당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쓸 때가 더 전성기고 오히려 더 중도를 노릴 수 있는 더 괜찮은 그런 포지셔닝에 서요. 근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그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네. 중도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진영을 결집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선거에 돌입하면 그 중도로 어쨌든 나갈 때 그때 당명이 가치 중립적인가? 아니면 가치 좀 지향적인가?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 움직이는 전략이나 포지션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미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근데 이거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더 한번 그런데 여기서 바꾸면 지방선거까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 중도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장동혁이라는 이 사람이 저는 중도성이 더 강한 분이라고 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를 바꾸는데 새로운 논쟁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당명을 개정을 하면 그러면 우 쪽으로 좀 그럴 치우쳐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더 가치를 이념을 드러내는 단어를 네. 사용해 주길 원하는데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서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가치 중립으로 그렇겠네요. 갑시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명이 뭐로 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당명을 바꾼다는 건 뭐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당명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야, 예. 당명을 바꾸면 왜 바꾸는 거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설명하기 곤란할 거라고 봐요. 설명을 하게 되면 뭐 내란 문제에 대한 반성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 적어도 당명을 바꿀 때에는 우리는 내란을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참석하지 못한 건 반성합니다. 탄핵에도 저희가 참석하지 않고 다 모두 밖으로 나온 건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건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전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당명을 바꾸겠어. 중도로 가겠어.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건데 이 설명을 장동혁 체제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예. 드는 거죠. 그리고 중도로 가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도로 가려고 하면서 한동훈 전 당대표를 친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중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인물 자체의 군은 한동혁 전 대표를 비롯한 이쪽 군들 아니겠어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당명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의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당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식적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시그널 자체들은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계속 이렇게 말만 할 것 같아요. 바꿀 수도 있어. 중도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얘기 잘 듣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실제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설득력이 없을 테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